공급관리협회 ISM의 9월 제조업 PMI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49%로 집계가 됐고요. ISM 발표 직전에 S&P 글로벌도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죠. 보시게 되면 49.8, 반등하는 모습, 50이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 S&P 글로벌, 마켓이죠. 또한 ISM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M PMI를 보시게 되면 49%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8월은 47.6이었으니까 상당히 크게 오른 것이죠. 기준선이 50입니다. 50 이하 위축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한 3개월인가요? 연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일단 시장은 50 이하 49%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3개월째 반등했다라는 이런 상승세에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특히 보시게 되면 48.7이라는 아래 점선이 있죠. 이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이 라인을 유지하게 된다면 제조업 업황 확대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브레이크 이븐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집계된 49%는 시장에서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한껏 받게 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특히 이 표는 신규 주문에서 재고 스프레드를 뺀 것입니다. 사실상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높아지면 결국에 제조업들이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9월은 스프레드 차가 3%를 넘어서면서부터 오히려 더 확장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고 조정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관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파란 선은 아까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고요. 지금 이게 0을 넘어서 4개월째 상승 구간에 있고, 빨간색은 PMI 제조업 지수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지금 3개월, 4개월째 상승하는 모습, 결국에는 이 스프레드가 선행으로 먼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세부 지표 보시게 되면 제조업 PMI를 계산하는 5개, 위에서부터 5개가 실제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보조 지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5개 지표 중에 2개만 50 이상, 즉 확장 영역에 있는 겁니다. 생산량과 고용 이렇게 2가지만 50을 상회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격 지수 보시게 되면 PMI 구매 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 PMI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결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고 PPI는 CPI에 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보시면 8월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더 크죠. 마이너스 4.6이고요. 결국에는 물가 우려는 한시름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모습은 신규 주문에서 재고 스프레드의 차가 3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9월 들어 그 폭이 더 벌어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의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PMI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시면 08년도 금융위기 모습을 보더라도 ISM PMI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를 떨어졌다. 다시 거의 50 부분까지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차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좀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신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고 중요한 항목이죠. 신규 주문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재고 순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주문하고 재고 스프레드 차가 확대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확대가 있게 되죠. 그런데 아까 세부 지표를 보시게 되면
신규 주문은 다소 늘었지만 재고도 소폭 같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일부 기업들의 재고 보충 움직임에 나타난 그런 PMI의 반등이다. 한마디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재고 보충 수준에서 움직임이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 재고 항목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47.1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지금 50 이하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보다 마이너스 1.6 더 낮아졌죠. 기업들의 재고, 고객들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재고를 보충하려고 하는 신규 주문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함께 비교해야 될 게 수주잔고입니다. 지금 12개월째 계속해서 50 이하를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마이너스 1.7%로 더 하락했습니다. 42.4. 여전히 낮은 구간의 수주잔고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실질 수요의 반등은 수주잔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달보다 더 낮아진 모습 수주잔고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까 고객 재고가 줄어든 부분과 맞물려서 함께 해석을 하면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급망 배달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공급자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인도 시간이죠. 기준선 50보다 낮죠. 46.4를 기록했습니다. 이하이기 때문에 배송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송이 빠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될지 오히려 전달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마이너스 2.2죠. 이 공급자 인도, 그러니까 배송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과 공급망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배달 시간, 공급자 배달 시간이 낮다. 이게 숫자가 낮다면 배송이 빠르다라는 뜻이죠. 즉 배송할 물량이 적다라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는 수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 요 배송 시간이 높아지면 50을 상회하게 되면 배송이 느려지는 것을 말하죠. 배송이 느려지면 경제가 개선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죠. 그러면 배송이 느려질 테니까요.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경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보다 더 낮은 46.4, 전달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게 수요 측면이 아니고 공급망 측면에서의 우려 아닌가, 즉 과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배송이 느려지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수요단에서의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배송 지연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송이 느리다 빠르다 이거를 단순히 수요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급망의 지금 압박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지표가 이 부분이죠.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입니다. 보시면 최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정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수는 제조업 지표하고 운송 비용 따져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표상으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약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이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초기 보시게 되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공급망이 막히면서 이 지수가 치솟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급망이 막히면 치솟고, 또 하나는 경기가 호황이면 또 치솟겠죠. 압력지수가 상승하겠죠. 지금은 공급망이 전혀 압력지수가 떨어져 있고, 이 얘기는 경기 둔화 구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지수 집계 이후 현저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죠. 따라서 지금의 배송 시간을 해석할 때는 공급망 차질이 충분히 해소가 된 이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50 이하 46.4로 집계된 이 배송 시간은, 배송 지표는 배송 시간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얘기는 공급망 차질의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달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이 포인트죠. 따라서 이 세부 지표를 조금 더 뜯어보고 전반적인 PMI를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고객 재고가 줄었고, 또 하나 수주 잔고가 줄은 겁니다. 신규 주문은 늘었지만 이 늘은 것은 재고 물량에서 소폭 증가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여전히 배송 시간이 빠르다는 이 수요 측면에서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PMI 상승은 재고 보충의 움직임에 그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조업 업황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세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재고 보충 움직임에 그치는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수주 잔고가 여전히 둔화해 있고 고객 재고가 더 떨어졌고, 이와 더불어서 배송 시간이 빠른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결국 일부 재고 보충의 움직임에 그런 신규 주문, 그런 생산성 증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고 49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매크로를 볼 때 PMI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PMI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GDP 성장률과 흐름을 함께 하고, 다만 GDP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집계가 되고 너무나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매달 발표가 되는 미국의 경기를 가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라고 꼽는다면 바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런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고, 3개월째 반등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된 모습, 추후 몇 달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객 재고가 줄면서 불가피하게 재고 물량을 일정 부분 만회하기 위한 생산 증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 제조업 수요가 돌아섰냐라고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재고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가 줄어든 부분, 공급자 인도 시간, 배송 시간이 더 빨라진 부분 등을 꼽으면서 진정한 수요가 확대됐다라고 해석할 만한 그런 PMI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수요의 반등은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특별히 우리가 제조업 PMI 반등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죠. 제조업 경기가 저점을 찍고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을 받는 와중에 서비스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롤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경기 모멘텀이 바톤 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상반기는 서비스가 경기를 지탱해줬다면 서비스 수요 둔화가 결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크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소프트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논리가 제조업 반등에 있는데요. 실제 지속적으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더 확장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별히 실제 수요 증가로 해석될 만한 항목들의 변화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